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복귀 시한은 어제까지였고 업체 측이 신고하면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상황인데 실제 가사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장의 목소리 오늘 들어봅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최영미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어떤 곳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 돌봄, 아이 돌봄, 산모 돌봄을 제공하는 그러한 가정 내 돌봄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가사 돌봄 유니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 주로 집안 살림을 도우시고 아이도 돌보고 산모도 돌보는 돌봄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가정에서 일하니까 고립되고 외로우시잖아요. 상담할 때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 교육, 문화 모임 온갖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고 정부의 개선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네. 자, 가사돌봄 유니온 설명해 주셨고요.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자,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와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부터 집안 살림을 하는 가사 그 돌봄 일과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봄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똑같죠. 그 집안 살림은 청소 세탁이 중심이고 아이 같은 경우는 놀아주기, 위생 관리해주기 뭐 등등 등하원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근데 가정마다 아이가 2명, 3명이거나 혹은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아이 안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들어오는 우리 필리핀 가사관리사님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이라고 돼 있는데 아이 돌봄과 관련된 아이방 치우기 이런 거 외에도 동거 가족을 위한 가사 돌봄 청소 세탁도 같이 할 수 있게 풀어놨어요. 네. 그래서 차이점은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추가 요금 없이 원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이런 조금 더 열악함 이게 좀 있다고 하는 거죠.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도 예, 전부 시킬 다 가능성이 많은. 예. 그게 네. 들어온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위한 것뿐 아니라 같은 식구들을 위한. 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업무 범위가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서비스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설거지, 빨래, 조리, 장보기 뭐 여러 영역인데 이게 아이하고 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장보기도 애 먹을 거, 그다음에 뭐 조리도 애 먹을 거 조리, 빨래도 애 옷, 설거지도 애가 먹은 그릇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먹은 그릇하고 애가 먹은 그릇하고 같이 저기 맞는 싱크대에 놨어요. 말씀이십니다. 예. 어떻게 애 따로 것만 할 수 씻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상황들이 자꾸 맞습니다.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이미 20년 동안 저희 내국인 가사노동자들도 똑같이 겪은 문제였고 네. 그래서 지혜롭게 서로 풀어갖고 관행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뭐 애기 먹은 음식은 미리 준비를 해주면 우리는 먹이고 설거지통에 있는 건 가능하면 조금 같이 한다. 네. 그 대신에 이용자들도 무리한 요구는 안 하고 챙길 걸 챙긴다. 이게 사실은 관행인 거죠. 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문제는 그러한 관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규정으로 동거 가족을 위한 청소 세탁을 다 할 수 있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리사 이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이분들 일하신 지 한 달 안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되죠, 2주도. 근데 이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를 한 명 보는 게 아니었어요. 2명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네.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조만간 저희들은 전문 교육받고 아이 보는 걸 중심으로 알고 하는데 이렇게 식구들 일까지 다 하는지 몰랐어요. 네.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임금이 또 논란 대상이에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월급으로 보면 200만 원 넘고 그게 뭐 차감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일단 월급으로 보면 200만 원 넘고 웬만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은 액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건 완전 불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아닌 걸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책임감 없는 얘기를 네. 정부나 그 일각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현행 법을 어기는 거죠. 완전 어기는 거죠. 예. 국제협약도 어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인식은 그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비용은. 근데 우리가 옷이 100만 원인데 비싸다고 해서 야 그거 임금 깎아서 좀 싸게. 그 호텔에서 그 망수빈고 12만 원인데 야 임금 깎아갖고 한 2만 원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12만 원이나 해요? 그렇대요. 와. 예. 모 호텔에서. 예. 그리고 필리핀 관리사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똑같이 주거비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가지 너희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뭐 주거비 5만 원 내주기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은 비싼 건 맞아요. 근데 들어와서 일할 때는 정직한 노동에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핵심은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 살림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게 점점 우리 생활의 필수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가할 것인가? 최근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에서 서울시가 대표적이에요. 네네.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가사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그 정책을 꼭 필요한 데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 정책을 확대해야지 일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관련되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싸움 붙이려 그러는 건 아니고. 자, 예. 이미 50년 전부터 해당 사업 도입한 홍콩, 싱가포르와 이제 비교해 보니까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쓰고 있는데 임금 지급 수준은 각각 우리나라가 3.5배, 5.7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여긴 사실 물가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데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외국인 특히 필리핀인 가사 관리사에 대해서는 되게 싼 가격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관련법을 약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우리 그 젊은 또 부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뭐 국가가 보조 이런 거 없이 그냥 했을 때는 관련법을 좀 다듬어서라도 우리 수요자들 젊은 부부들의 비용은 좀 부담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이미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가정이 그 항공료 부담해야지 되고요. 보증보험 들어야 되고요. 네. 병원비, 숙소, 식사 전부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만약 손본다면은 우리나라에도 개인 가정한테 이런 부담을 지워야지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리고 그 나라에는 그 국제협약이 차별금지협약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네.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영어를 또 같이 쓰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누군가는 비용 부담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나라에서 지고 있는 개인 가정에 대한 부담을 우리도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오히려 저는 왜 벨기에나 독일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거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자국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국 법에 따라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70년대 얘기하지 말고 가장 최근에 벨기에, 독일이나 가장 최근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똑같이 그 근기법, 노동법 적용하고 최저임금 그 나라 거 적용하고 그럼 있어요. 비용을 좀 개인한테 다 부담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국가가 좀 보조해 줘야 된다. 저는 이거를 필수제라고 생각하면 네. 국가가 저출산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의 필수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 가사 관리사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하루 한 집에서 8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루 두세 집씩 돌면서 쪼개기 근무하는 사례가 이제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식사도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때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사 돌봄 영역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가사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낸 게 IMF 직후예요. 그때 네네.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호소가 이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최근에는 그 등하원 서비스는 새벽에 갔다가 두어 시간 일하시고 오후에 가서 또 하원을 한다든가 아이들. 그다음에 보통 서너 시간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도시락을 싸가거나 김밥을 사 드시는데 공원에서 먹기도 하지만 최근엔 그것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옮겨간다는 거는 어떤 한 집에 예, 대한 예. 서비스를 저 유치원도 갔다가 집에도 있었다가 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 여러 집을 집. 다닌다는? 예. 아 그렇군요. 지금은 되게 서너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집 혹은 그 3집까지는 얘기군요. 다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주장한 게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지하철역에 비는 공간들 있죠. 네네. 이런 데를 조금 개방을 해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쉼터 같은 거를 조금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뭐 전혀 듣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네. 서울시가 그러는 게요. 네네. 예. 자, 지금 저희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언 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중개업체 통해서 이제 신청받고 서비스 이제 제공하다는 방식이다 보니까 단체로 자요. 단체 숙식 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간 출입 뭐 이제 시간 뭐 단속이랄까요? 제한이랄까요? 외박 금지 이런 규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짚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의 기업들은 알선 그 중개업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으로 관리사들을 고용한 겁니다. 예, 직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제일 먼저 힘든 게 숙소잖아요. 네. 잘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과 고시에 따라서 기업이 직원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의무 아니에요. 제공할 수 있게 하되 제공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어느 정도만 공제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숙소는 기숙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안내를 해줬을 뿐이에요. 모든 비용은 관리사들이 냅니다. 필리핀 관리사들이. 그렇다면 기업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강남으로 숙소를 지정했으며 그 비싼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10시를 통금으로 하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들겼대요 또. 이런 인권 침해적인 거를 하며 사람이 실제로 안에 있는지? 예,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서울시가 비용 필요하다고 1억 5천을 기업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1억 5천은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기숙사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강남으로 지정하고 그런 규율을 만들고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방안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주든가 그걸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주든가 네. 본인들이 기숙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관련되는 얘기예요. 가사관리사들 이제 8월 한 달 교육받고 지난 3일 첫 출근했다고 합니다. 2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받은 돈이 모두 147만 원 정도라고 해요. 숙소비, 사회보험료들 공제한 뒤에 받은 금액이에요. 그냥 공제 폭이 생각보다 이제 좀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비, 식비 이런 거 다 따로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받은 147만 원에서 또 교통비, 식비는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회보험료까지요. 네. 여기서 잠깐 저기지만 그 고객들은 시간당 13,700원을 내셔서 그렇게 받아가시는 줄 아는데요. 그건 기업이 받는 비용인 거예요. 직접 관리사들은 시급 9,860원을 받고 거기에서 얘기한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본인들이 숙소비, 교통비, 식대를 전부 다 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그렇고요. 근데 서울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본국에 송금도 했다. 이제 일종의 홍보도 했습니다. 결국 2명의 현장 이탈이 뭐 꼭 임금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뭐 확실히 잘 몰라요. 예. 자,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탈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 두 분을 아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게 너무 밀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온갖 단체와 하다못해 언론들까지 접촉하려고 해도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저도 들은 건 있지만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추측. 추측입니다. 예. 낮은 임금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아직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낯선 땅에 더구나 일반 기업을 가면 주 40시간 보장이잖아요. 최소. 여기는 주 30시간 보장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하루 이틀 일해보니까 어머 이동하는데 교통비 밥 먹을 때도 이상해 열악한 근로환경.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진짜를 하다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못 벌 것 같은데 네. 임금 체불까지 돼? 아직 안 줘? 이런 게 저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가사 서비스 시장은 필리핀 분들뿐 아니라 내국인들로 일하기에 매우 열악해요. 수시로 서비스 주문이 취소가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새 일거리가 있어도 거리가 멀면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내국인들도 노동 이동이 빈번한 곳이어서 저희가 계속 근로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외국 인력 도입을 얘기하지 않으면 네. 사건들이 터질 거라고 얘기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200명 추가한다는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가사 돌봄 노동계에선 준비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내놨어요. 어떤 준비를 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 계획이 네. 첫 번째 나온 지 몇 달 만에 사업이 시작된 거였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평가 전에 네. 이미 확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터지는 문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여서 저희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최소 5년에 걸쳐서 인력이 부족한 전망 을 갖다 추계를 하고 그렇다면은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지금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으니까 딴 나라 경험, 우리나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경험 이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특히 문제 삼고 계신 부분이 E9으로 알려진 고용 허가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 통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은 강제 노동과 불법 체류를 야기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E9 비자는 네. 비전문 취업이라고 그래서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기업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맺어.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들도 내국인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일 열악한 일자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못 바꿔요. 따라서 그런 열악한 우리 얼마 전에도 왜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 뭐 아리셀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업주를 못 바꾸니까 아무리 부당 대우를 받아도 참고 지내든가 아니면 무단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네. 바꾸니까. 근데 가사 서비스 시장은 그래갖고 2022년 전체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4%뿐이 안 되는데 중대 재해를 당한 비율은 외국인이 11%인 겁니다. 네. 자, 근데 가사 서비스 시장은 이런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건당 호출이어서 언제 호출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안정적 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이나 네. 이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되게 크다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네. 자, 노동계에서는 이제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단체 구성 취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해 서울시가 뜬금없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 없는 시범 사업 반대라고 했는데 이미 됐습니다. 네. 더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이어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자.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그래서 31개 단체들이 모여서 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주 노동자들 노동 인권 보장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셨는데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과 정부 사이에서 노동계 목소리 전달할 이제 공식 창구를 이제 마련해야 될 텐데 의견 수렴 방안 전달 방식 창구 이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어쩜 좋을까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네. 예, 그 정부가 막무가내 일 때에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 같은 이슈 파이팅이나 토론회 정도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노사정 공동의 객관적 사업 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상담 및 교육 등을 꾸준히 요구할 거고요. 네. 국회 및 서울시의회와 공조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대답은 예상이 되는데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차별과 돌봄 저평가에 맞서서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네. 지금 필리핀 관리사들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용 산재조차 안 되는 내국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인권 문제 외에 감시 감독 같은 거 그리고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차별과 혐오 발언. 네네. 저희는 이런 참호와 혐오, 그 차별과 혐오 이런 발언이 더 크게는 외국인 혐오 같은 극우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별과 저평가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네. 얘기한 겁니다. 자, 차별과 저평가에 맞서 싸우겠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시